32의 미혼모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검은색 레깅스와 화이트 크롭탑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키 170cm에 46kg의 몸무게, 긴 다리와 가는 허리, 풍만한 가슴이 타이트한 운동복 위로 완벽한 실루엣을 그렸다. 흰 피부의 선명한 쇄골 라인, 목까지 이어지는 우아한 곡선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작은 요가원을 운영하는 수진의 삶은 단조로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수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딸이 대학 기숙사로 떠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요가원에 새로운 회원이 등록했다. 22살의 민준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흰색 티셔츠 위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부터 수진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다. 수업이 끝나면 민주는 개인 레슨을 요청했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개인 레슨은 저녁 시간 다른 회원들이 모두 떠난 후에 진행되었다. 요가원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향초만이 남아 있었다. 첫 개인 레슨에서 민주는 수진의 몸을 유심히 바라봤다. 동작을 교정해 달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렸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했다. 그의 근육은 단단했고 체온이 뜨거웠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가 수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며칠 후 민주는 붉은 장미 21송이를 들고 나타났다. 수진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냥 두고 갔다. 그날 밤 꽃향기가 요가원을 가득 채웠다.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검은 레깅스가 다리 라인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화이트 브라톱 사이로 가슴골이 살짝 보였다. 다음 개인 레슨에서 민주는 더 대담해졌다. 파트너 요가를 해보자며 수진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밀착되었고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수진은 숨이 막혔다. 동작을 취하는 동안 그의 손이 허리를 감쌌고 다리가 그녀의 다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때 민준이 속삭였다.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민준의 체온이 생각났다. 그의 근육질 팔이 허리를 감쌌던 감촉, 귓가에 스친 그의 숨결.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딸이 있는 미혼모고 그는 딸보다도 어린 청년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민주는 계속 나타났고 수진은 계속 흔들렸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 개인 레슨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가자고 했다. 수진은 거절했지만 그는 강제로 우산을 씌워주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산 속은 좁았다. 그의 어깨가 수진의 어깨에 닿았고 그의 팔이 허리를 스쳤다. 비 냄새와 그의 향수 냄새가 섞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가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실크 잠옷을 입은 모습이 비쳤다. 얇은 잠옷 사이로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직 젊고 아름다웠지만 이 아름다움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다. 며칠 후 민준이 요가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지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다른 회원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입구를 힐끗 보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몸이 아파서 못 갔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안에는 섬세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수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직접 목에 걸어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목덜미를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목걸이의 펜던트가 가슴골 사이에 떨어졌다.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달랐다. 민주는 계속 수진의 몸에 손을 댔다. 동작을 교정한다는 핑계로 허리, 다리, 어깨를 만졌다. 수진은 거부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마지막 동작에서 민주는 수진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쌌다. 그의 가슴이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고 숨결이 귀에 닿았다. 그때 그가 속삭였다.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수지는 몸이 굳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팔이 더 강하게 안았다. 그는 목을 키스했다. 수지는 간신히 그를 밀어냈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나이 따위는 상관없다고 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키스가 생각났다. 뜨거운 숨결, 단단한 가슴의 감촉. 거울 앞에 서서 목에 난 붉은 자국을 봤다. 그가 키스한 자리였다.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도 뜨거웠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민준을 피했다. 개인 레슨을 취소했고 그룹 수업에서도 다른 회원들에게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 수업이 끝나면 기다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요가원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다가와 왜 피하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는 게 문제였으니까.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거칠었다.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더 강하게 잡았다. 자신이 진심이라고,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라고 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키스했다. 이번에는 목이 아니라 입술에. 수지는 저항해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키스가 끝나고 수지는 숨을 헐떡였다. 민주는 이마를 기대며 사랑한다고 다시 속삭였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수진을 벽에 밀어붙였다.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뜨거웠다. 수진은 그의 셔츠를 벗겼고 그는 요가복을 벗겼다. 침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서 민주는 수진의 브라를 천천히 벗겼다. 풍만한 가슴이 드러나자 그는 숨을 멈췄다. 아름답다고 속삭이며 부드럽게 애무했다. 수진은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이 가슴을 타고 내려갔다. 배꼽까지, 그리고 더 아래로. 민준의 혀가 수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찾았다. 그녀는 허리를 휘며 신음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의 젊은 몸은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다. 수진은 그를 위로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애무할 차례였다. 민준의 탄탄한 복근을 혀로 핥으며 내려갔다. 그의 남성이 단단하게 서 있었다. 입으로 깊숙이 빨아들였다. 민주는 수진의 머리를 잡으며 신음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주는 수진을 누이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뜨겁고 단단한 것이 천천히 파고들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점점 거칠게. 수진은 그의 리듬에 맞춰 허리를 흔들었다. 침실에는 둘의 신음소리와 몸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절정이 다가올 때 민주는 수진을 뒤로 돌렸다. 엎드린 자세에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수진은 베개를 꽉 잡으며 소리쳤다. 온몸이 떨리며 강렬한 쾌감이 밀려왔다. 민준도 거의 동시에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돌아왔다. 옆에서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딸보다도 어린 22살이었다. 이런 관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 수진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다. 후회하냐고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으니까.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다. 민주는 계속 애정을 표현했고 수진은 계속 망설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둘은 몇 번 더 관계를 가졌다. 매번 수진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신도 그에게 감정이 생겼다. 문제는 요가원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군가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점점 위축되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학 때 집에 간다는 연락이었다. 수진은 패닉에 빠졌다. 날이 오면 민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준에게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딸이 집에 온 첫날 밤, 수진은 민준이 그리웠다. 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 그의 생각이 났다.
그의 따뜻한 품, 달콤한 키스, 뜨거운 사랑. 완전히 그에게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딸이 학교로 돌아간 후 수지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수진을 꽉 안았다.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더욱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후 요가원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민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었고 이미 양가 부모님이 만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했다.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민준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 민준이 개인 레슨을 받으러 왔다. 수지는 직접 물었다. 약혼자가 있냐고. 그는 잠시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시인했다.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거라고 했다. 수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게 상처였다. 이제 끝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민준은 아니라고 했다.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했다. 수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이 관계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10살 많은 미혼모와의 관계를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에게 가라고 했다. 약혼자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민준은 울었다. 22살 청년이 수진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를 밀어냈다. 물리적으로 밀어냈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며칠 후 민준의 친구가 요가원에 찾아왔다. 민준이 약혼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지금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수지는 흔들렸다.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게 미안했고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자신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야위어 보였다. 며칠 만에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모든 걸 정리했다고. 이제 함께할 수 있다고. 부모님과는 단절했지만 상관없다고 했다. 수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냉정해야 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했다.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했다. 젊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수진과 함께하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모든 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수진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젊은 남자와의 관계가 궁금했을 뿐이라고. 민주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수지는 더 잔인하게 말했다. 그가 딸보다 어리다는 게 항상 거슬렸다고 했다. 아들 같아서 불편했다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일어서서 나갔다. 그 이후로 수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요가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매일 그를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길을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몇 달 후 그의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어학연수라고 했지만 사실상 도피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요가원 운영은 계속되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회원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들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특히 젊은 남성 회원들이 등록할 때마다 긴장했다.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달랐다. 딸은 엄마가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며 걱정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딸이 물었다. 엄마한테 남자친구 생기면 어떨 것 같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딸은 계속 말했다. 엄마도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단, 너무 어린 사람은 안 된다며 웃었다. 딸이 학교로 돌아간 후 수지는 더욱 외로워졌다. 요가원에서 혼자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꾸 민준이 생각났다. 그가 서 있던 자리, 앉았던 매트, 사용했던 소도구들.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겨울이 되면서 요가원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대폭 올랐다.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회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용은 늘어났다.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의 어머니가 요가원에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비싼 핸드백과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에서 경제적 여유가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아들이 외국에서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모든 게 수진 때문이라고.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요가원을 당장 정리하고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민준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딸에게도 알리겠다고 했다. 수지는 두려웠다. 요가원을 정리하는 동안 민준과의 추억들을 정리했다. 그가 앉았던 자리, 함께 했던 동작들,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었다. 새로운 곳에서 작은 요가 교실을 열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준을 그리워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났고
수업도 정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남성 회원들을 볼 때마다 민준이 생각났다.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손길. 어느 날 우편함에서 외국에서 온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준이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와 함께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으면서도 슬펐다. 둘은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다.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 봄이 오면서 딸이 취업 소식을 알려왔다.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며 기뻐했다.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꼈다. 딸은 곧 결혼도 할 거라고 했다.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들으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쁘면서도 외로웠다. 딸마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기도 할 것이었다. 더 이상 딸 때문에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딸의 결혼식 날, 수지는 아름다운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까지 엄마로만 살아왔다. 여자로서의 인생은 어디에 있었을까? 민준과의 짧은 만남이 자신이 여자였다는 걸 일깨워준 유일한 시간이었다. 딸이 신혼여행을 떠난 후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 즈음 또 다른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민준이 귀국한다는 소식이었다. 부모님과 화해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진을 보고 싶다고 했다. 한 번만 만나자고 부탁했다. 수진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를 만나면 또다시 흔들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결국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2년 만에 본 민주는 많이 성숙해 보였다. 외국 생활이 그를 어른으로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은 예전과 같았다.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2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외국에서도 계속 수진만 생각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나이 차이도 이제는 별로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24살이 되었고 수지는 34살이었다. 수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편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주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수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사랑, 두려움, 희망, 불안. 모든 것이 뒤섞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현명하게. 민주는 수진을 꽉 안았다. 둘 다 울었다. 2년간의 이별의 아픔,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재회는 순탄하지 않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다. 아들이 수진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을 못하고 있다며 화를 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미혼모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돈을 주며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다. 큰 금액이었다. 수진은 모욕감을 느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사고방식이 역겨웠다. 돈을 거절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욱 격해졌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협박했다. 수진의 과거를 파헤쳐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다. 딸에게도 알리고 요가원도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민준이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섰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진을 사랑하고 함께 살 거라고 말했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수진은 감동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민주는 집에서 쫓겨났고 경제적 지원도 끊겼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었다. 몇 달 후 민준이 좋은 직장을 구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 결혼 소식의 주변 반응은 엇갈렸다.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아해하는 시선도 많았다. 10살 차이, 재혼하는 미혼모와 초혼인 청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딸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다.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딸은 놀랐다. 하지만 수진이 행복하면 좋겠다며 축하해 주었다. 단지 나이 차이가 좀 크다며 걱정하는 것 같았다. 딸의 이해심에 감사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함께했다.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수지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다. 나이가 있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다. 민주는 수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신혼 생활은 달콤했다. 젊은 남편은 열정적이었고 수진을 여신처럼 대해 주었다. 다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함께 요가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 민주는 경영을 도왔고 수지는 전문성을 살렸다. 신혼 첫날 밤, 민주는 수진을 침실로 안내했다. 촛불이 켜진 침실은 로맨틱했다. 그는 천천히 수진의 웨딩드레스를 벗겼다. 레이스와 실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지는 하얀 란제리만 입고 서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34살의 수지는 여전히 완벽했다. 탄탄한 복근, 풍만한 가슴, 긴 다리. 모든 것이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의 배에 키스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가슴을 애무했다. 수진은 민준의 셔츠를 벗겼다. 근육질의 가슴과 복근이 드러났다. 그녀는 혀로 그의 몸을 핥으며 내려갔다. 민준은 신음하며 수진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둘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탐했다. 민준의 손이 수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찾았다. 그녀는 허리를 휘며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밤새 사랑을 나눴다. 신혼부부의 첫날 밤다운 열정적인 밤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다.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 압박, 가족과의 갈등. 모든 것이 둘을 짓눌렀다. 특히 민준의 부모님은 끝까지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민준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 미안했다. 결혼 1년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임신이었다. 35의 나이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다. 민주는 무척 기뻐했다.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에 감격했다. 수진도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민준의 부모님은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손자나 손녀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에게는 차갑게 대했다. 아이를 위해 참았다.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임신 기간 동안 민주는 헌신적으로 수진을 돌봤다. 입덧이 심할 때도 옆에서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밤늦게까지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 울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민주는 아이를 안으며 감격했다. 수지는 36의 나이에 다시 엄마가 되었다. 아이는 민준을 닮아 잘생겼다. 그의 부모님도 손자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나이가 있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민준이 많이 도와주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는 회사 일도 해야 했고 요가원 일도 거들어야 했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 요가원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다. 민준의 부모님도 손자 때문에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나이 차이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민주는 아직 젊어서 활동적이었지만 수지는 점점 피곤해졌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나이 차이가 느껴졌다. 민준의 친구들은 모두 수진보다 어렸다. 그들과 어울릴 때 어색했다. 화제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다. 반대로 수진의 친구들과 만날 때는 민준이 어색해했다. 점점 각자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결혼 3년 차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았다.
민준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잡았는데 해외 근무를 해야 했다. 2년간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큰 기회였지만 가족에게는 시련이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기는 어려웠다. 오랫동안 고민했다. 기회를 포기하기에는 아까웠고 가족을 떨어뜨려 놓기도 싫었다. 결국 민준 혼자 먼저 가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민준이 떠난 후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이와 요가원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준과는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했지만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다.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일상이 멀어져 갔다. 몇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현지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동료였는데 수진보다 훨씬 젊고 예뻤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민준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수지는 무너졌다. 사랑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민준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변명만 늘어놓았다. 외로웠다고, 나이 차이를 실감했다고, 젊은 여자와 함께 있으니 편하다고.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민주는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는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이혼 과정은 복잡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것을 정해야 했다. 민주는 한국으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나이 차이가 결국 둘을 갈라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혼했다. 아이의 양육권은 수진이 가졌고 민주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두 아이와 함께. 이혼 후의 삶은 더욱 힘들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요가원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했다. 다시 한번 강해져야 했다. 민주는 가끔 아이를 보러 왔다. 어색했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사랑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다. 아이들에게 집중했고 요가원도 다시 안정시켰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사랑에 실패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수진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만나보기로 했다. 그는 점잖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민준과는 정반대 스타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그는 진지한 관계를 제안했다. 망설였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다. 결국 그와 재혼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했다.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였다. 그는 수진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다. 드디어 평범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민준이 있었다.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던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가끔 그가 꿈에 나타났고 예전에 달콤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감정을 숨기며 새로운 결혼 생활에 충실하려 했다. 몇 년 후 우연히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타까우면서도 어떤 만족감도 느꼈다. 결국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랑은 쉽지 않다는 걸 그도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 수지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민준이 생각난다. 그와의 뜨거웠던 사랑, 금지된 감정들. 요가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문득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본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회원이 서 있지만 눈에는 여전히 그의 모습이 보인다. 검은 운동복을 입고 바라보던 그의 눈빛, 동작을 교정할 때 스치던 그의 손길. 딸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끔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다. 손자를 보면 민준과의 아들이 생각난다.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준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러 온다. 만날 때마다 어색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는다. 민준은 여전히 잘생겼다.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예전 같은 순수함은 없어 보인다. 여러 번의 연애와 이혼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가끔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보인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온 민준이 말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던 그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했던 그 감정을. 비록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그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 새벽에 요가원에 나와 혼자 스트레칭을 할 때면 거울 속 모습을 본다.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탄탄한 몸매, 긴 다리, 가는 허리. 민준이 사랑했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몸매를 누구와 나눌지 모르겠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다. 편안한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한다. 모든 사랑이 불타오를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날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민준이 아니었다. 요가원 회원 중 한 명이었다. 젊은 남자였다. 편지에는 수진에게 감정이 생겼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씁쓸했다.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 회원과의 개인 레슨을 중단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민준과의 일로 충분히 배웠다.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여자가 나이가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주변 사람들은 수진이 젊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말한다. 잘 관리된 몸매와 성숙한 매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다.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위험한 사랑은 하고 싶지 않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한다. 만약 민준을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상처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뜨거운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회와 그리움이 교차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고 모순적이며 복잡한, 사랑하면서 후회하고 그리워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흘러가는 시간들. 수지는 더 이상 젊지 않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이제 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진심이라는 것을. 민준과 수지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수지는 요가원에 나간다. 검은 레깅스와 크롭탑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한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과거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로. 민준과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수진이 더 풍부한 사람이 되었다. 아프지만 아름다운 기억.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으면서도 없으면 섭섭할 것 같은 수진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흔적. 지울 수도 없고 지우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져도 수지는 기억할 것이다. 22살 청년이 32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여름을.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던 그 감정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인생은 계속된다. 사랑도 계속된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하지만 첫 번째 진짜 사랑의 자리는 영원히 민준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수진의 민준, 수진의 첫 번째 진짜 사랑.